월나라 사람들이 3대에 걸쳐서 임금을 갈아치웠대요. 임금을 셋이나 죽여버렸다 그거죠. 그러니까 왕자 수가 왕자 이름이 수예요. 왕자 이름이 이렇게 수라고. 왕자 수가 이제 겁이 났겠죠. 나도 괜히 왕좌에 올랐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되니까 도망을 가서 단혈이라는 동굴에 숨어버려요. 동굴 이름이 단혈이라는 동굴이에요. 이게 이 구멍혈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졸지에 월나라는 왕이 없어졌겠죠. 왕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을 거 아닙니까? 결재권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하던 일을 내팽겨치고 이 왕자 수를 찾아 나섰죠. 여기저기 사방대를 다 뒤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간신히 찾아요. 왕자 수를 이 단열이라는 동굴에서 찾아내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게 마비 상태입니다. 못 나간다. 니들 수 틀리면 나도 죽일 거잖아. 못 나간다. 나오셔야 됩니다. 못 나간다. 왕자 수가 계속 버티고 안 기어 나오니까 신하들이 이제 동굴 입구에다가 이 단열 입구에다가 쑥을 피워가지고 왕자 수를 결국 끄집어내죠. 막 기침 켈록켈록 하면서 내 이놈들 하고 버티다가 결국 그 쑥 연기가 너무 맵고 막 견디기가 힘드니까 화생방에 굴복해서 결국 왕자 수가 뿔뿔거리면서 기어 나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오르시죠 하면서 임금이 타는 수레에다가 왕자 수를 태우죠. 그러니까 왕자 수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잖아요. 임금이 뭐길래 도대체 임금이 뭐길래 어째서 나를 그냥 좀 놓아줄 수 없단 말이냐. 임금 그거 너들이 하라 그거죠. 투표를 하든 박 터지게 뭐 치고받고 싸워서 이긴 놈이 하든 니들이 하면 되지 왜 나를 못 살게 구냐 지금 그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왕자 수는 임금이 되기가 싫었던 게 아니라 임금 노릇을 함으로써 오는 그 환란이 싫었던 것이다. 이게 장자에 보면 그 양왕이라는데 나오는 어떤 우원이죠. 이 양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왕위를 물려준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여시춘추에도 귀생전인가 귀생편인가에 보면은 이제 이 비슷한 대목이 나와요. 한나라하고 위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자화자라는 사람이 한나라 소희우를 뵙게 되죠. 소희우는 지금 뭐 사달이 나서 전쟁 중이니까 밥을 먹어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뭐 모르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자화자가 이런 말을 소희우한테 해주잖아요. 자 임금님 이제 보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어떤 뭐 계약서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왼손으로 이거를 잡는 사람은 오른손이 없어지고 오른손으로 이거를 잡는 사람은 왼손이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계약서를 잡는 사람은 반드시 천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계약서를 잡는 사람은 반드시 천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당신 팔 하나랑 지금 천하랑 바꿀 생각이 있어?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소이우가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잡지 않겠소. 그냥 천하를 포기하고 양팔 다 붙어있는 채로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자화자가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보자 그거죠. 이 천하라는 게 지금 천하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금 한나라라는 건 천하에 비하면 가볍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당신 팔모가지 하나랑 바꾸기가 싫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지금 이거 쬐끄만 한나라 이거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왜 당신 몸을 해치냐 지금 그 소리죠. 천하를 준대도 팔모가지 하나랑 바꿀 생각이 없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고작 쬐끄만 나라 하나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자신을 해치냐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공자랑 안회랑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전부 지금 이게 양왕이라는데 장자의 양왕이라는데 실려있는 어떤 우원들이에요. 여기 이제 뭐 실제로 공자랑 안회랑 이런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장자가 꾸며낸 얘기죠. 공자가 안회한테 물어봐요. 너는 지질이 가난하고 신분도 천하고 그저 가진 거라고는 머리에 먹물 쬐끔 들은 게 전부인데 그걸로 벼슬이라도 해서 좀 먹고 살지 왜 벼슬을 안 하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벼슬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기 성 밖에 보면 밭되기 조금 있어서 거기서 난 쌀로 죽을 지어 먹으면 되고 성 안에도 또 조그만 밭대기가
쬐끄만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무명이나 뭐 적삼이나 이런 거 재배하면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그럼 옷 하나 갖고 그냥 10년 입으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내가.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공자가 아내 그 소리를 듣고 막 이제 좋아하면서, 아내야 너 정말 훌륭하다, 내가 듣건데, 그잖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익으로서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 소리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익 때문에 자신을 해치지 않고, 자득 스스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이익을 잃어버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죠.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지위가 없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너 참 멋지다, 아내야. 제자지만 훌륭하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우언을 이제 중독자의 시선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알코올 중독 10년을 진짜 우스갯소리로 남들 평생에 걸쳐서 먹을 술을 10년 만에 다 먹느라 그런 고생을 했다고, 이제는 그런 소리도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술을 먹어서, 예컨대 술을 먹어서 나한테 이로울 게, 득될 게 하나도 없으면 사람은 술을 찾지를 않아요. 뭐가 됐든 아무튼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술을 찾는다, 그거죠. 자신감이 됐든 뭐 알딸딸한 그 기분이 좋든, 아니면 이성이 됐든, 그죠? 뭐 남자나 여자가 됐든, 뭐 비즈니스 상의 어떤 관계가 됐든, 뭐 회식 같은 것도 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게. 뭐 술, 담배, 마약, 인터넷, 도박, 뭐 디지털 다 마찬가지죠. 뭔가 아무튼 거기서 내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게 된다, 그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걸 계속 찾는 사람들, 중독자들한테는 사실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은 거죠. 거기서 뭐가 됐든 내가 얻는 게 있고, 그게 그잖아. 뭐가 됐든 열등감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나한테 부족한 뭔가를 이것들이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중독자들한테 어떤 물질이나 행위는 좋게 느껴진다, 그거죠. 좋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있다는 거는 기대가 있다는 소리죠. 확실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는 소리지. 근데 오늘 장자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왕자수는 임금이 되기가 싫었던 게 아니라 임금 노릇을 함으로써 생기는 환난이 싫었던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요, 일단 재밌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일상에 치이고 그러면 또 처지고, 내가 기분이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이 알코올이라는 그 물질 자체가 그게 그립다기보다는 그 분위기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술자리에서의 그 분위기가 뭔가 아무튼 오늘은 재미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 느낌이 그립다, 그거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술 끊고 나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그렇게 그리우면은 그거 한잔 하세요. 이제 뭐 끊은 지도 오래 되셨는데 그 문제도 많이 없어졌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원하게 한 잔 막 따라주겠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근데 제가 술을 끊기 전부터 저를 아셨던 분들, 특히 저랑 같이 술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를 안 하죠. 제가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저뿐만이 아니라 자기들한테까지도 어떤 일이, 어떤 환난이 생기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도 그래요. 가끔 연말연시에 만나고 오랜만에 그러면 혹시 제가 실수로라도 한 방울 마셨다가 또 이제 발동 걸릴까봐 일부러 술은 저만치 이제 제 앞에서 치워놔요, 애들이. 제 컵에다가 혹시 섞일까봐서 이름까지 써줘요. 건 이렇게 술 그 잔에다가, 난 술을 말고 딴 걸 마시기 때문에 뭐 커피가 됐든 물을 마시든지 음료수를 마시든 그러기 때문에 이름까지 써놔요. 섞이지 말라고. 그거 참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긴 한데, 이게 친구들이 다만 정말 친구로서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도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긴 하는데, 근데 걔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어떤 마음도 있는 거냐면, 제가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한테도 어떤 환난이 생길지 모른다 하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아직도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제가 술 끊은 지 이제 7년이 돼 가는데도 얘들은 아직도 불안한 거죠, 친구들은. 하도 예전에 술 마시고 저랑 같이 있다가 피 본 기억이 많으니까 일종의 걔들한테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마약, 도박,
디지털 뭐 게임 이런 거 하면은 솔직히 다 좋아요. 예, 재밌고 좋아요. 그걸 우리가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재밌고 좋다는 생각만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그걸 함으로 생기는 환난, 그거를 망각하기가 쉽다 그거죠. 오늘 얘 왕자 수도 임금 자리가 좋다는 걸 우리가 다 알죠. 당신 오늘부터 임금 하셔. 그러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얼씨구나 하고 임금 하겠다고 막 팔 걷어붙이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팔을 걷어붙일 땐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임금 노릇을 함으로써 내게는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칠 수 있는가 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면 그런 소리죠. 사실 중독이 주는 이점이라는 거, 중독이 주는 이로움이라는 거는 사실 딱 하나예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늘 본질은 하나인데 그게 바로 쾌락이죠. 쾌락. 예. 쾌락. 예. 빠른 즐거움. 좋은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다 보면 사람은 중독에 빠지게 돼요. 이솝우화에 보면 아주 그 재미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쾌락하고 고통. 쾌락하고 고통. 얘들 둘이 만나기만 하면 막 지지고 볶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신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도무지가 말을 안 듣더래요. 얘들이. 달래도 보고 꾸짖어도 보고 막 멀리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그냥 둘이 달라붙어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쌈박질을 하니까 신이 이제 야마가 돈 거죠. 그래서 얘들 둘을 갖다가 머리를 그냥 하나로 딱 묶어버렸대요. 너무 성질이 나니까 니들 한번 죽어봐. 그러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늘 쾌락이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오냐면 그 뒤를 이어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다면 그런 소리죠. 이게 오늘 자화자가 소희화한테 보여줬다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왼손으로 이거를 잡는 사람은 오른손이 떨어져 나가고 오른손으로 이걸 잡는 사람은 왼손이 없어진다. 그러나 어쨌든 이걸 잡는 사람은 반드시 천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왼손으로 쾌락을 잡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고통을 잡게 되고 왼손으로 고통을 잡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쾌락을 잡게 된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잡는 사람은 그거를 다 감수하고 뭐 술잔이 됐든 주사기가 됐든 화투짝이 됐든 키보드가 됐든 이걸 잡는 사람은 어쨌든 즐겁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이걸 끊어낼 수 있다면, 이 즐거움을 끊어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비록 천하를 얻지는 못할지라도 오래오래 자기 몸과 마음은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쾌락을 줬다가 몸과 마음이 다 빙신되는 고통을 맛볼래? 아니면 쾌락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킬래?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이라는 거는 머리만 둘이지 얘들이 한 몸뚱어리다 그거예요. 그 술잔, 주사기, 화투짝, 키보드 계속 잡을래 말래?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다 그거죠. 마지막 공자 얘기. 실제로 공자는 이런 말 한 적 없다 그랬어요. 장자에 등장한 장자라는 거는 장자라는 책은 아주 거대한 그 하나의 서사예요. 소설이죠. 장자라는 사람이 그걸 다 꾸며낸 얘기들이에요. 거기 뭐 공자도 나오고 안회도 나오고 뭐 자화자도 나오고 소이유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중에는 실존했던 인물도 있고 가상의 인물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장자에 실려 있는 공자 얘기는 다 장자가 꾸며낸 얘기고 나중에 이제 장자라는 책은 내편은 장자가 썼다고 우리가 학계에서 되게 인정을 하고 이제 외편하고 자편은 장자 제자들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장자 계류의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그거죠. 그 감안하고 들으시라 그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익 때문에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이익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 그거죠. 우리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중독이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중독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쾌락 없이 그냥 그렇고 그런 뻔한 그래 보이는 일상에서 사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중독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지는 않게 된다면 그런 소리죠. 그리고 스스로 자득,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자득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깨닫는 거. 그런 사람은 이익을 잃어버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소리죠. 사람이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어요.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 누구나 실수를 해요. 술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것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약도 까놓고 우리가 솔직히 한번 할 수도 있죠. 마약이라는 거는 대마도 그렇고 뭐 히로뽕도 그렇고 어떤 마약이 됐던 그 클럽에서 쓰는 뭐 엑스타시라든지 뭐 LSD 뭐가 됐든 마약을 처음 한 사람이 있죠. 난생 처음으로 그 마약을 해본 사람은 딱 한 번에서는 사실 감을 잘 못 잡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환장들을 하나? 이 생각부터 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슬슬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아, 이거구나. 이래서 전부 미치고 팔짝 뛰게 되는구나. 거기서 딱 한 번 했을 때, 거기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에이, 뭐,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완전히 의존돼서 내가 노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쾌락이라는 이익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소리죠. 한 잔 더 내가 빠라삐리뽕 하고 싶을 때 술잔을 내려놓기가 그죠? 한 판 더 돌리고 싶을 때 카드를 딱 내려놓기가 한 대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맞고 싶을 때 그 손에 들고 있는 주사기를 내려놓기가 한 판만 더 하고 자고 싶을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끄기가 뭐 음란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편만 더 보고 싶다든지 내가 어떤 자위행위라든지 이런 어떤 성적인 행위들 그런 걸 한 번만 더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딱 그거를 멈출 수 있는 그걸 멈추기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중독이 되지를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중독자들한테는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중독자들이 계속 넘어지고 그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술이 있다 그거야. 이 술을 내가 평생 못 마시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중독된 지금 이거를 평생 못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중독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고 큰 두려움이죠. 거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공황 발작이 올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중독자들의 사고라는 건 극단적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이 극단적으로만 가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죠. 그죠? 우리가 제발 뭐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생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평생 뭘 안 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뭘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선언하듯이 말하는 거는 그 인간으로서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뭐 항상 그렇잖아요. 하루가 쌓이면 한 주가 되고 또 한 주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 10년이 되고 또 10년이 쌓이면 평생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넘어졌다가도 실패했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레실리언스, 극복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지 뭐를 그잖아요. 뭘 평생 안 하긴 뭘 평생 안 해. 그거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그리고 우리 이상이자 어떤 목표죠. 그거는. 내면의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지위가 없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지위라는 건 지위가 우리한테 갖다 주는 이익이라는 거는 뭔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 된 듯한 느낌. 그랬을 때 중독은 대체로 뭔가 된 듯한 느낌을 어떤 물질이나 행위 없이 내가 그런 느낌을 못 받을 때 우리가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된 듯한 느낌을 내가 사회생활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뭐 아니면 가족 안에서 일단 가족 안에서 내가 뭔가 된 듯한 느낌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일단 가족 안에서부터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은 사회 나가서도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나를 대신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중독자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나 가족 안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발단이
될 만한 어떤 실마리들이 계속 있어 왔겠죠. 근데 아무튼 술, 마약, 뭐 도박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느낌을 추구하게 된다 그거죠. 내가 뭔가 된 듯한 느낌을 추구하게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뭐 대기업 총수들이나 뭐 사회적으로 진짜 그 누가 봐도 빵빵한 사람들이 포폴 맞고 저는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이해가 돼요. 실제로 진짜 우리가 내가 뭐 실명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뭐 괜히 또 요새 무서운 세상이니까. 근데 진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정말 막 국제적으로 빵빵한 그런 초상류층의 오너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표현이 웃길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 지혜롭게 마약을 해요. 예, 의사들 전부 붙어가지고 정말 중독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간당간당하게 그 용량을 조절해서 진짜 아주 그 소량의 마약을 투여하면서 그 사람들이 창의력도 없고, 그죠? 마약을 하면 실제로 없던 창의력도 막 솟아나요. 창의력이 없던 사람이 막 굉장히 창의력 뿜뿜하게 되는 게 그게 마약의 큰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막 이제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잠이 안 오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신경 써야 될 계열사만 그냥 막 수십 개가 줄줄이 사탕인데 그거를 자려고 누워도 그게 잠이 제대로 오겠냐 그거죠. 뭐 북한의 모시기가 마약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삥뚜라 그러거든요. 북한에서는 삥뚜. 히로뽕은 북한산이 세계 제일이에요. 순도도 제일 높고 기술도 제일 좋아요. 히로뽕은.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막말로 그죠? 세상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적어도.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냐 그거죠.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들기 전까지 뭔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냐 그거죠. 근데 이런 건 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된 듯한 느낌하고 내가 된 듯한 느낌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뭔가 된 듯한 느낌은 있어. 막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보고 그냥 내 앞에서 발발 기고 뭔가 된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뭐가 없냐면 내가 없어. 내가 된 듯한 느낌이 안 든다 그거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더 심하죠. 저 사람들은 뭔가 된 듯한 느낌이라도 있지. 우리는 둘 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된 듯한 느낌도 없고 내가 된 듯한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중독에 사실 무척 취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중독자들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중독에 취약하고 이게 그 내가 된 듯한 느낌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이 내면의 어떤 수행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자기 내면을 정말로 진실하게 들여다보고 뭐 그러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이면서도 나로 살지를 못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아요.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진짜 이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정말 지위라는 거는 내가 된 듯한 느낌에서 와요. 그게 나로 태어나서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고 있다 이 느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다 이룬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부지불식간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은 누구나 나를 찾고 싶거든. 사람은 나를 찾아야 진짜 사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중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나를 찾으세요. 나를. 뭐 가족이고 부모고 친구고 좀 우리가 다 이런 것들도요 다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 비응신 되고 나 정신병자 되고 그러다 나 죽어버리면 가족이고 부모고 친구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찾아야 돼.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될 땐가. 이게 분수예요 분수. 우리가 말하는 네 분수를 알아라 할 때 그 분수가 이걸 분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중독에 빠지질 않고 빠졌더라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세요. 저 역시도 여전히 저 역시 찾아가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될 땐가. 이 분수를 모르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왜 휘둘리면서 삽니까? 빙신같이. 그죠? 왜 휘둘리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찾자 그거죠. 같이 찾아가요 저랑.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